당신이 외국 기업한테 그 용역 제공하고 외화로 돈을 수취했으면은 영세 인정해 줄게. 부가세 안 내도 돼. 더 구체적인 것도 사실 많은데 그거는 사실 그죠. 여기서 다 언급하면은 네. 내용이 너무 많아서 네. 저희 로뎀 세무법인 유튜브에 좋은 영상 많으니까 음. 또 오셔서 시청하시면. 안녕하세요. 그라인딩 라이프 운영자 라이언 한입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와 오랫동안 협업을 하고 있는 로뎀 세무법인 대표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해하셨던 그 프롭 트레이딩의 절세 관련, 세무 기장 관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혹시 네. 소개 가능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뎀 세무법인의 대표 세무사 김종석입니다. 네, 저희 유튜브 채널 시청해 주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약 13만 명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단위 규모로는 거의 최대 규모로 여겨지는 그런 세무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커뮤니티 멤버들이 네. 이렇게 매매랑 투자만 하시는 분들이라서 네네. 세무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기본적인 질문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세무 기장을 왜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네네네. 이건 우리 프롭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데 세무 기장이라는 거 전제 조건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 프롭 트레이딩 업종 자체를 저는 사업 행위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은 돈도 벌게 되고 비용도 지출이 되잖아요. 프롭 트레이딩 하다 보면은 내 통장에 돈이 막 들어오잖아요. 이거를 국세청에서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매출에 대해서는 이제 숨길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세금을 줄이려면은 결과적으로 매출에서 빼기 비용, 내가 사업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들을 잘 처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기장의 시작이에요. 매출 빼기 비용, 그러면 이익이 남잖아요. 우리나라 종합소득세는 결국 이 이익금에 대해서 6%에서 최대 45%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이뿐만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을 또 주고 있어요. 제가 이따 창업 감면이나 이런 것들을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창업 감면, 당신 사업하세요? 당신의 사업을 응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사업해 주세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책인데 창업 감면도 세무 기장을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 이게 단순히 세금 신고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대표님께서 이 사업을 정말 최초로 창업을 하셨는지, 어디서 창업하셨는지, 그런 사업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세무사가 넣어줘야 되는데 세무 기장을 안 하면 사실 이런 감면 같은 거 넣어드리기 어려워요. 창업 감면이 적게는 25%, 그리고 많게는 100%를 소득세를 5년 동안 면제를 시켜주거든요. 이게 엄청난 혜택이에요. 이런 걸 받기 위해서라도 세무 기장을 좀 많이 권장을 드리고 있죠. 그러면은 그 누구와 세무 기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방금 설명 주셨던 25%에서 10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저희가 이제 창업 감면에 강점이 있는 세무법인이기도 해요. 이제 많은 세무법인에서 이 법령을 알고는 있지만 적용하는 거에 있어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세무법인들도 있고 그리고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세무법인도 있어요. 저희 로뎀 세무법인이 좀 이렇게 좀 고속 성장하고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창업 감면에 대한 연구를 또 많이 한 것도 있어요. 밖에서 이제 이전해 주시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안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창업 감면이 여기 최초로 창업하셨고 감면도 100%인데 왜 안 넣었지? 하면서 과거 거를 다 환급해 주는 경우도 저희 세무법인 안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곳에 기장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 저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죠. 그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네네네. 사실 이 비용 처리라는 게 또 일반인들이 직관적으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네. 왜냐하면 저희가 1,000만 원을 벌었을 때 비용이 500만 원이 나가면 일반인들은 1,0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500만 원 비용을 빼고 내야 되는 건지. 예시가 참 좋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돈이 내 통장에 들어왔어요. 아까 말씀하신 1,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500만 원에 대한 지출이 나갔다. 프롭 트레이딩 하시다 보면 계좌도 사셔야 되고 아니면 노트북이 필요하실 수도 있잖아요. 노트북 구매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수익 금액과 대응이 되는 지출이냐? 그러면 사업상 경비다, 비용 처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세금을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1,000만 원으로 세금을 많이 내세요. 이 비용 처리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신 거죠. 그러면 이 500만 원에 대해서는 과한 세금을 납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도 비용 처리 잘 하셔라. 비용 처리가 핵심이다. 창업 가면 그거 받는다고 너무 비용 처리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셔라. 왜냐? 이 비용 처리랑 연결되는 게 바로 또 건강보험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사업행위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건강보험료도 내야 돼요.
창업 감면 받아서 세금이 조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이건 너무 당연하고 좋은 일이죠. 근데 비용 처리를 잘 못했으면은 내 최종 사업 이익 금액의 8%를 건강보험료로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비용 처리 안 하면은 내가 1,000만 원에 대해서 500만 원 지출이 있었으면은 500만 원이 없어진 최종 이익금의 500만 원에 대한 8% 이것만 내야 되는데 비용 처리 잘 안 했으면 1,000만 원에 대한 8%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감면도 잘 받아야 되지만 그거에 대한 건강보험료 세이브 효과, 더 나아가서 국민연금 세이브 효과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면 비용 처리는 필수인 거예요, 사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절세를 하고 네.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 모든 거를 다 비용 처리를 하고 싶을 수도 네, 있잖아요. 네, 네. 자동차를 뭐 리스한다라던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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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컴퓨터 사는 거 아니면은 뭐 매매하다가 좀 무너져가지고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는 네, 거를 네, 네, 비용 네, 처리를 네, 하고 네, 싶다라던가 네, 네, 네. 이런 거는 그러면 세무법원에서 다 도와주시는 케이스일까요? 여기에서 이제 또 함정들이 몇 개 있죠.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에 말씀 주셨던 건강 케어 비용. 세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육신이 물론 중요하죠. 사업을 하려면 필수라고 생각도 하죠. 하지만 대표님께서 예를 들어서 근육통이 왔어요. 사업 못 하시나요? 아니죠. 뭐 예를 들어 터널 증후군이 오셨어요. 정형외과 비용을 하셨어요. 나갔어요. 사업을 못 하지 않아요. 국세청에서 그래서 의료 비용이나 건강 케어 비용은 사적 경비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당신의 수익 금액에 정확하게 대응되는 지출이냐, 노트북 이런 것들은 사업 행위를 위해서 정말 필수적이에요. 이게 없으면 못 하시죠. 근데 자동차 같은 거는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하실 줄도 알아야 돼요. 대표님이 자택에서 업무를 보시는데 보통 프랍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자택에 이제 컴퓨터 세팅하시고 노트북 갖다 놓고 하시잖아요. 자동차가 필수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나는 프랍 트레이딩을 하지만 어디 나가 뭐 이렇게 사무실도 차려놨고 내 집이랑 사무실이랑 달라. 난 거기에 뭐 우리 직원도 있어. 예를 들어서 직원도 있어. 꼭 출퇴근을 해야 돼. 그러면 자동차가 필수적이죠. 자택 주소지로 있고 컴퓨터로 집에서 할 수 있는데 자동차만 좀 비용 처리하고 싶다. 이거는 나중에 좀 부인당할 가능성도 있다. 뭐 무조건적으로 부인당한다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국세청에서 좀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세무조사 했는데 부동산 임대업 하시거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고가의 자동차가 달려있다. 분명히 돈 잘 버시면은 뭐 포르쉐도 사고 싶고 뭐 BMW도 사고 싶고 그러세요. 근데 그 자동차가 필수적이냐 라고 판단했을 때 말씀드렸죠? 수익과 대응되는 비용이냐? 아니잖아요. 부인당했어요.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진짜 출퇴근을 해야 된다거나 그러면 필요하죠. 출장도 가야 되고. 하지만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 업종, 프랍 트레이딩 업종은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실 줄도 아시면 좋겠다. 너무 공격적으로 생각하시면 위험할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비용 처리에 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항상 그 세무법인과 소통을 하시면 아무 네. 문제 없이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질문이 저희가 이제 프랍 트레이딩에서 수익이 발생을 했을 때 네. 원화로 받을 수도 있고 US 달러로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네.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코인으로 받았을 때 내가 네. 세금을 안 내도 네. 되는지. 이거는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냈어요. 그리고 그 돈을 내 사업 행위다라고 해서 국세청에 신고를 할 건데 이때는 우리가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라는 걸 꼭 내야 돼요. 부가가치세. 내가 물건을 팔거나 재화를 공급하거나 내가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되어 있어요. 아실 거예요. 우리가 동네에서 뭐 국밥 10,000원 주고 먹었으면은 거기에 10%가 부가세로 붙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극단적인 예시로 우리가 중국에 있는 프라펌을 이용하셨으면 위안화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위안화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국외, 국외 재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국 돈으로만 들어오면 돼요. 달러의 필요도 없고 유로의 필요도 없고 위안화의 필요도 없고 그냥 외화이기만 하면 돼요. 외화로 들어오면 영세다. 영세의 용어를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원래 이거 부가가치세 내야 된다. 당신이 용역을 제공했다. 지금 프랍 트레이딩에 대한 업종은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데이터 제공업이에요. 그래서 원래 국내에서 제가 대표님한테 데이터를 제공했으면은 1,000만 원 받을 거 부가세 포함해서 1,100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괜찮다. 왜냐? 국외, 달러 벌이, 외화 벌이 이거에 대한 용역 제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외화를 벌어오는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당신이 외국 기업한테 그 용역 제공하고 외화로 돈을 수취했으면은 영세 인정해 줄게. 부가세 안 내도 돼. 이 뜻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1,000만 원으로 계속 예시를 들었으니까 제가 이제 국외 풀업하면서 1,000만 원을 받을 거예요. 영세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에 부가세가 붙은 거라서 약 100만 원의 부가세를 내야 돼요. 근데 외화로 받아요? 뭐 USD로 받거나 아니면 뭐 위안화로 받았어요? 그러면 영세다. 1,000만 원이 다 내 돈이 된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USD로 받으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풀업 트레이딩은 풀업폼이 대부분 이제 미국계잖아요. 그러니까 USD로 받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은 거고. 근데 이제 코인은 안 돼요. 근데 코인은 그 외화로 안 봐요. 세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외화를 국외 기업한테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꼭 받아라. 그래야지만 영세로 인정을 해줄 거다. 그러니까 뭐 USD, 위안화 이런 거는 용역 맞잖아요. 제가 중국계 기업, 미국계 기업한테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받았으면 무조건 영세. 코인 자체를 외화로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세 인정이 안 돼요. 내가 코인으로 받았으면 부가세를 꼭 내야 된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코인보다 US 달러가 세금 혜택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 프랍 트레이딩은 무슨 업종에 들어가는지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은 업종 코드를 어떤 걸 써야 되는 거죠? 이게 프랍 트레이딩이라는 그 사업 구조가 보면은 결국 모의 투자의 형태잖아요. 모의 투자 프랍펌한테 그 가상 계좌를 사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일종의 뭐라죠? 상금이라고 얘기하시기도 막 하던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프랍펌에서 판단했을 때도 이거는 데이터 정보 제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세법, 우리나라 통계청 분류에 따라서 업종을 분류를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코드를 불러드릴게요. 국세청 코드로는 724000. 724000 대분류는 정보통신업. 그리고 이제 세 분류로 들어가면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업종 코드만 기억하셔도 돼요. 사업자 등록증 내실 때 사업자 등록 코드 6자리 찍게 돼 있거든요. 그게 724000. 요걸 찍으시면 된다. 그러면 그 업종 코드를 낼 때 세무법인과 소통을 하면은 그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이런 부분도 다 도와주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저희가 대리인으로 다 해드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질문이 이 데이터를 제공하고 일정 금액을 보상받는다 이런 구조 속에서 정보통신업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내가 매매를 해서 받는 어떤 금융소득이 아닌가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관한 질문도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매매업으로 보려면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로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내 주식이 아니었잖아요. 내 주식을 국외나 국내에 상장된 주식, 비상장 주식을 사고 팔았으면 이건 매매가 맞아요. 근데 주식을 산 적이 있나요? 그 모의 투자 시장에서 가상 계좌를 통해서 사고 판 거예요. 그런 행위는 일단은 매매가 성립되기는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양도소득세나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 네,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 프랍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받는 그 보상 금액이 뭐 적게는 몇백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크게는 뭐 몇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의 수익부터 이제 세무법인과 소통을 하는 게 좋은지 그 다음에 어느 선에서 뭐 개인 사업자를 간다라던가 뭐 법인으로 간다라던가 일단은 아무리 영세하셔도 부가가치세 신고랑 소득세 신고는 꼭 하셔야 돼요. 이게 외화나 달러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자연스럽게 누락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대표님 말씀하셨던 지금 뭐 10,000달러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뭐 1,500만 원 정도 되겠죠. 이게 작다면 작고 국세청에서 봤을 때는 누락했으면 그냥 누락한 걸로 그냥 보여요. 특히나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올 때 외화가 들어왔으면은요, 국세청은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이게 언제 들어왔고, 이 대표적인 예시가 지금 우리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애드센스를 통해서 정산이 들어오면은 소액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달러로 막 예를 들어서 10만 원, 우리나라 돈이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막 들어와요. 이거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국세청에서 다 털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프랍 트레이딩 하신 분들도 결국 그 외국에서 달러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국세청이 너무 잘한다. 그래서 아무리 소액이어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하시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신고여도 일단 세무사는 끼고 하시는 게 좋다. 하지만 제가 세무기장 하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세무기장은 매월 정기적인 수수료를 청구를 하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1월달, 7월달에 부가세 신고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한다. 요때는 꼭 연락을 주셔야 된다. 하지만 제가 이제 이 정보통신업 계열의 업종들은 한 1년에 마진이 그래도 5천만 원 이상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세금이 터져요. 그리고 보통 어때요? 투잡 많이 하시잖아요.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이 일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내 근로소득 위에 이게 올라가요.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5천만 원이 아니더라도 3천만 원이더라도 2천만 원이더라도 이거는 기장을 하시고 세무사한테 맡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근로소득이 예를 들어서 내가 5천만 원이다. 여기 위에 올라가잖아요. 이게 엄청난 세금을 유발시켜요. 혹시 아까 세무기장 왜 한다 그랬죠? 창업감면 같은 거라도 꼭 받으셔야 된다. 아니면 세금이 터진다. 창업감면 받아서 기장해서 이게 없어지면 세금이 엄청 많이 아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것만 하는데 5천만 원 언더라면은 세무기장은 안 한다. 하지만 부가세 1월달, 7월달 그리고 종합소득세 5월달 이때는 세무사 찾는다. 근데 내가 단위소득으로 5천만 원도 넘어갔다. 근데 5천만 원이 안 됐는데도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투잡이다. 그러면 세무기장 하세요. 그러면 우리 수수료, 저희 수수료 준 것보다 절세 폭이 훨씬 클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이건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처음에 접근을 뭐 개인 사업자로 해야 될까요? 처음은 개인으로 하셔야죠. 저는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도 제가 법인에 대해서 설명을 참 많이 드리는데 이거는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절세 아이템인 건 맞아요. 법인이 지금 1년에 2억 버는 사람 기준으로 하면은 법인은 10%고 개인 사업자는 38%거든요. 이게 10이냐 38이냐. 단순히 세율만 봐도 엄청난 차이잖아요. 네. 하지만 꼭 법인이 유리한 것만은 아닌 거예요. 제가 지금 기장을 5천만 원 이상부터 하시라 그랬는데 이 5천만 원 구간에 있어서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세율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버는 족족 다 내 돈이 되거든요. 법인은 일단 법인을 묶이잖아요. 대표님 법인 운영해서 아시잖아요. 맞아요. 네. 법인은 그만큼 행정비용도 많이 들고 일단 법인을 묶이는 돈이 돼요. 그래서 제가 법인을 권장하는 금액은 보통 1억은 넘어야 돼요. 1억이 넘어가는 순간 세율이 좀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요. 개인 사업자는 1억이 넘어가는 순간 세율이 35%, 지방세 포함하면 38%,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법인은 지방세를 포함해도 11%. 이게 세율이 3배 차이가 나잖아요. 네. 더 극단적인 거는 이제 2억 넘어갔을 때. 2억 넘어가면은 이제 개인 사업자는 세율 구간이 지방세 포함해서 4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절세를 하는 거라서 대부분 우리가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 이런 분들이 법인을 운영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거는 절세. 가장 핵심은 절세다. 그래서 절세를 포커스로 놓고 법인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내가 프랍 트레이딩으로 1억이 넘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면 진짜 세금 많이 나온다. 건강보험료도 어마어마하게 나오네. 한번 법인 전환 해볼까? 고민해보시다가 막 2억 넘어가요. 1억 중반 넘어가고 2억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법인 한번 해야겠다. 이렇게 고민하시고 상담 받으시는 거 너무 좋다. 그러면 제가 이해한 바로는 어쨌든 간 소액이라도 항상 1월달, 7월달 부가가치세, 네. 그 다음에 5월달 종소세 신고를 할 때는 세무법인을 통해서 하시면 좋고 5천만 원이 넘어갈 때는 개인 사업자 통해서 하면 좋고 그 다음에 1억에서 1억 중반 넘어갈 때는 법인 전환을 고려해 보시라. 더 구체적인 것도 사실 많은데 그거는 사실 그죠? 여기서 다 언급하면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저희 로뎀 세무법인 유튜브에 좋은 영상 많으니까 또 오셔서 시청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존에 그 직장이 있으신 분들 거기서 이제 세금이 나갈 거고 여기서 프랍 트레이딩의 수익이 이제 들어오면 거기서 쌓여서 이제 나가는 건데 맞아요. 직장 중에서 겸직이 안 된다. 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은 프랍의 수익이 쌓이면은 그게 뭔가 데이터로 잡혀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개인 사업자를 발급하는 행위 자체가 일단 겸직 제한이 위반되는 업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프랍 하시면서 개인 사업자로 소득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 이게 또 국민연금법이 또 적용이 되거든요.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연금 9%를 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미 국민연금에서 근로소득이 좀 짱짱해요. 근로소득이 짱짱해서 국민연금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럼 국민연금공단에서 거기에 연락을 해요. 여기 사업소득 그 회사로 연락을 하는 거네요. 연락해요. 이게 사업소득도 있으시고 근로소득도 있으신데 한쪽에서만 다 내지 않거든요. 이 비율을 확정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에 연락이 가요. 그러니까 불편한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가 꼭 프랍을 하고 싶으면은 법인으로 아예 찢어야 돼요. 법인으로 찢어서 하면은 그럼 안 잡혀요. 안 가요, 연락이. 내 김종석의 개인 소득이 아니고 주식회사 김종석의 소득이 되기 때문에 이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 통지할 가능성이 없어요. 내가 주식회사 김종석에서 프랍 트레이딩 하고 돈을 번 거에 대해서 따로 급여만 안 받으면 돼요. 주식회사 김종석에서 급여만 안 받으면은 이쪽 내가 메인으로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알기가 거의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거 굉장한 답변이네요.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그러면은 겸직이 안 되는 분들은 어쨌든간 법인으로 빼고 이제 대신에 돈은 법인에 묶여 있어야 되는 거지만 나중에 뭐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있다라고. 결국 내 돈이니까요, 법인 돈도. 최종적으로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간 프랍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뭐 개인 사업자나 이제 법인을 연 김에 뭐 다른 사업을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럼요. 이제 그러면은 뭐 업종 코드가 늘어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나요? 처음부터 내가 생각하는 사업 구조가 있으시면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처음에 많이 넣어라. 예를 들어서 나는 프랍 트레이딩도 하고 싶고 온라인에 물건도 한번 팔아보고 싶다. 그러면 프랍 트레이딩 관련된 정보통신업도 넣어야 되고 전자상거래업도 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꼭 많이 실수하시는 게 나는 지금 대표님 말씀 주신 예시가 프랍 트레이딩도 하고 있었는데 다른 걸 하고 싶다. 그래서 기존의 사업자의 업종을 추가해서 넣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되게 큰 실수거든요. 프랍 트레이딩, 정보통신업이기 때문에 창업 가면 업종 돼요. 그리고 내가 전자상거래업 할 거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넣었으면 둘 다 창업 가면이 돼요. 근데 나중에 업종 추가하면은 세법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건 사업의 확장이다. 그래서 얘는 감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많이 또 고민을 하시거든요. 아, 나 그럼 프랍 트레이딩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하고 싶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꼭 새로 내셔야 돼요. 사업자가 2개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프랍, 하나는 전자상거래, 하나는 뭐 제조업. 이런 식으로 늘려가셔야지 내가 기존에 하던 걸 업종 추가하는 순간 내가 감면, 그 엄청난 창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업자를 따로 낸다라는 건 법인을 또 따로 내야 된다. 개인 사업자를 하나하나 내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김종석 프랍 이렇게 냈다가 전자상거래 사업장은 뭐 김종석 뭐 예를 들어서 전자상거래 이런 식으로 사업자 등록증 2개로 운영하시면 되는 거지 기존에 김종석 프랍의 전자상거래 업종을 추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2개를 내면은 비용이 뭔가 거기 기장료나 이런 게 2배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감면이 훨씬 크죠. 감면이 훨씬 크다.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창업 감면으로 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이 1년에 200이다, 300이다. 우습거든요, 사실. 창업 감면 비율이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100%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1년에 줄어드는 세금이 뭐 500, 1000만 원 진짜 많이 줄어드는 경우는요. 이게 연 한도가 5억이에요. 1년에 5억씩 5년을 줄여줘요. 와. 진짜 돈 많이 버는 분들은 맥시멈으로 받은 25억을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이 이게 지금 세무기장료 판단할 영역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절세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상황에서는 사업자를 늘려가는 게 맞다. 업종 추가가 아니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실 너무 도움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뭐 여러분들이 추가로 질문이 있다라고 하시면 또 댓글이나 저희 카페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로뎀 세무법인 유튜브 채널 구독을 해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신 내용 로뎀 세무법인에 문의 주셔도 저희가 또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또 문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